안녕하세요. 어제 351.7달러에 테슬라 주식 한 주를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3,405주가 되었네요. 매일 한 주씩 450달러가 될 때까지 모아가는 프로젝트 말씀드렸는데 약속대로 이번 주부터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한 주, 화요일 한 주, 오늘도 한 주를 모아가는 투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아가는 와중에 대한민국 전체를 이제 혼돈에 빠뜨린 이제 비상계엄령이 발동이 되었네요. 자, 근데 다행히 철회가 되어서 좀 진정이 되어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매우 다행이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번 비상계엄령이 제가 태어나서 두 번째 경험을 하는 비상계엄령입니다. 제가 2살 때 비상계엄령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그 이야기를 나누는 그 순간을 제가 이제 바구니에서 들었던 기억. 2살 때 무슨 기억을 하냐 하시겠지만 그 기억이 또렷하게 나고 있고 라디오 방송에서도 들렸던 이야기들도 좀 기억이 나기도 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2살의 나이였지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갓난아기 시절을 보냈던 기억이 지금도 나긴 합니다. 이제 어느덧 45년이 지났는데 또 한 번 그 경험을 하게 되네요. 제가 어제 그 이야기를 오늘 새벽이었죠. 이야기를 듣고 가장 먼저 했던 생각이 나의 자산을 이런 비상상황이 발생을 했었을 때, 비상상황이라는 거는 오늘 새벽과 같은 비상계엄령도 있을 수 있고 전시상황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럴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보호를 받는 것인가? 아니면은 뜻하지 않는 그런 변수들이 존재를 하는 것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공교롭게도 최근에 정말 참 제가 가슴 뭉클하게 만드는 그런 글들이 있습니다. 특히 20대 초반에 전역을 앞두고 경제 공부를 하고 있고 우량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는 정말 젊은이의 이야기. 20대 후반에 1000주를 모아서 테슬라 주식 1000주를 모아서 앞으로도 투자를 이어나가겠다고 하는 젊은이. 그리고 30대 초반에 대한민국의 안위를 걱정을 하면서 자신의 자산을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지에 대한 나름의 생각을 조금은 주입식으로 너무나 강조하고 싶고 알려주고 싶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여러 글을 통해서 알려준 젊은이. 정말 제가 한편으로는 좀 부끄럽기도 하고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고 채찍질을 하는 동기부여를 주는 그런 젊은이들의 이제 글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제 경제 상황이 예의치 않은 것이고 초저성장 시대로 들어가는 대한민국에서 조금은 깨어있는 젊은이들의 생각을 그 글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기대보다는 우려, 환희보다는 좌절을 먼저 좀 느껴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매우 이제 가슴이 아팠는데 그럴 때 내가 그러면은 어떻게 자산을 보호해야 되는 건가요? 라는 이제 질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 나름은 또 공부를 하면서 답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이 지금 거래하고 있는 주식 앱에서 그 회사가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내 자산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혹시 모든 자산이 그러면 파산이 됨과 동시에 내 자산도 그냥 다 사라지는 건가요? 이런 질문도 있었고, 그리고 국가가 비상상황에 접어들었을 때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채널을 올려주시고 계시는 당신도 대비를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영상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제 나름의 이제 글을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주식 계좌 앱에 관련되어 있는 그 회사가 파산을 맞거나 망했을 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탁결제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투자하는 자산은 예탁결제원에 안전하게 보호가 됩니다. 근데 그 증권회사 이제 거래를 할 때 그 앱에서는 저와
예탁 결제원과의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에이전트 역할을 하면서 거래를 도와주는 것이고, 그 거래를 도와주는 대가로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가져가면서 이제 하나의 이제 사업,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망하더라도 우리의 자산은 보호가 된다. 하지만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은 예수금으로 1억 정도를 만약에 한 그 주식계좌 앱에 넣어둔 상태에서 그 회사가 만약에 파산하게 되면은 5천만 원 밖에 보호를 받지 못한다. 나머지 5천만 원은 그냥 사라진다. 그래서 5천만 원 이상 예수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5천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은 보호받지 못한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금을 넣을 때 5천만 원 이상으로 넣는다고 했을 때는 빨리 그 회사로 다른 투자 자산으로 전환을 시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그 정도의 예수금을 넣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너무나 과도하게 예수금을 넣어 두셨다, 그렇게 장기적으로 넣어 두신 거는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는, 그래서 보호를 생각보다 크게 받지는 못할 수도 있다 하는 부분을 좀 숙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30대 초반에 정말 저를 걱정을 해주시는 분이 글을 올리셨는데, 전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국가에서 보호를 할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테슬라 투자를 그만두고 비트코인으로 투자를 해서 그 비트코인도 일반 거래소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비트코인을 매수를 하고 난 뒤에 개인 지갑이라고 하나요? 저도 뭐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지갑에다가 자신이 보관을 하면서 그렇게 내 자산을 보호를 하겠다, 이 이야기도 또 전해주면서 저보고 테슬라 투자도 하는 것이 좋은데 적절하게 비트코인과 분산 투자를 하면서 혹시 모를 일에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또 조언도 또 주더라고요. 그래서 덕분에 자산을 또 보호를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또 공부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인천에 잠깐 머물고 있었을 때 핸드폰을 해킹을 당하거나 핸드폰을 분실했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요령을, 왜냐하면 핸드폰에 많은 금융 자산에 대한 정보나 뭐 앱이라든지 온라인 통장 이런 부분들이 핸드폰에 많이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처 요령, 혹시 분실했었을 때, 해킹 당했을 때의 어떤 대처 요령을 말씀을 한번 드린 바 있잖아요. 저희는 자산을 불려나가는 공부를 함과 동시에 당연히 중요하죠. 자산을 지금의 현금 가치보다, 현금 자산 가치보다, 평가 자산보다 더 높여 나가는 노력은 하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지혜롭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연구와 지식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제 비상계엄령이 선포가 되었는데, 되고 난 뒤에 이제 최근은 됐지만은, 만약에 비상계엄령이 선포가 되고 국회에서조차도 이 비상계엄령에 동의를 할 경우에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라든지 기본권을 일부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가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런 상태, 어떤 상태가 가장 대표적일까요?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정부가 파괴할 수도 있고 소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국가의 아니, 지금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 비상 상황에서 국민의 재산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국가가 책임지고 알아서 여러분들의 자산을 잘 운용을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하면서 저희의 자산들을 마음 놓고 빼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은 제가 알고 있는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정보 소스들을 통해 가지고 얻은 정보입니다. 그래서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내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설령 내가 지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떤 이런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나는 어쩔 수가 없어, 그냥 뭐 운이 좀 나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다 하더라도, 그랬을 때 내가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내 자산이 어떻게 위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은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우리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조치라든지 액션을 취할 수가 있다면은 그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충분히 그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자, 그래서 유비무환이라고 항상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대비를 하는 자세는 이번 사태뿐만이 아니고 이번에 비상계엄뿐만이 아니고 다른 상황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대비를 하는 그런 준비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저는 지금 국내 자산에도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국내 투자자로서 자괴감도 많이 들고 후회도 좀 솔직히 지금에 와서는 좀 들기는 드네요. 배당주로서 매우 안정감 있고 CEO도 너무나 마음에 들고 회사의 미래 비전 역시도 너무나 훌륭한 회사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고 있는 국내 회사가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현대차 그룹의 보통주와 우선주를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현대차의 미래를 여전히 밝게 봅니다. 정의선 회장에 대한 신뢰도 있고요. 저도 공부를 해보니까 테슬라 정도는 설령 아니라 하더라도 충분히 매력적인 회사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특히 500일 세계여행을 하면서 전 세계에 누비고 있는 현대차들을 보면서 더더욱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전히 그 생각은 유효하지만은 국가, 그 현대차 그룹의 주식이 존재를 하고 있는 국가가 이렇게 흔들릴 정도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기업의 펀더멘탈을 떠나서 그보다 더 본질적인 국가의 펀더멘탈이 불안정한 것이잖아요. 자, 그런 상태에서 과연 내가 기업의 펀더멘탈만 믿고 투자를 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좀 들긴 드네요. 그래서 오늘 같이 사는 여자분과 아침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내 자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고 지금 분위기도라면은 테슬라 주식으로 전환을 시킨다든지 미국의 우량 자산으로 지금 많이 올랐긴 올랐고 조정이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식으로 이동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코인 투자를 또 해볼까? 참 이번에 이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별의별 또 유혹들이 저희들을 좀 괴롭히고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래서 생각하지 않았던 투자처에 대한 고민도 또 하기 시작하는 것 같고 가장 안정적으로는 테슬라 통장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물론 이게 주식 계좌긴 하겠지만은 여기다가 돈을 다 집어넣고 여기서 좀 생활비가 필요하면 여기서 타다 쓰는 것처럼 그런 용도로 또 계좌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그냥 다 이동을 시켜버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오늘 오전인 것 같긴 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여러분들의 자산을 어떻게 국가로부터 보호를 하실 것인가요? 국가가 국민의 안위를 정말 대변을 해주고 우리의 자산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는 생각에는 그 믿음에는 여전히 변화가 없습니다만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그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 나름은 또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할 필요도 있는 것이잖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의 어떤 그런 대처 능력이라든지 지식을 함양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자산 보호에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시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